이번 강의는 파이썬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매플립 라이브러리를 살펴봅니다. 매플립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시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숫자로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프로 바꾸어 두면 시각적으로 이런 의미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 막대, 파이프 그래프 같은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직접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뉴스 속의 통계 그래프도 사실 파이썬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프 그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데이터가 있으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까? 더웠나? 이런 궁금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코드를 배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먼저 매플립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엑셀에서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파이썬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막대 그래프부터 멋진 스타일의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원본 데이터는 보통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인데요. 누락된 값도 있을 수 있고요. 엉뚱한 값도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사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과정인데요. 숫자만 늘어놓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래프로 바꾸어주면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 수를 표로 보여주면 그냥 숫자일 뿐이지만 그래프로 표현하면 특정 시점에 확 늘었구나. 이런 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우는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꼭 필요한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매플립은 파이썬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를 통해서 다채로운 형태의 시각화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매플립은 시각화를 시작할 때 처음 만나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선그래프인데요. plt.plot 함수를 사용하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기온이 아침서부터 저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선 하나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축 제목, 색상까지 변경을 해주면 훨씬 깔끔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plt.바 함수를 쓰고요. 범주형 데이터를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일별 카페 매출을 나타내면 금요일이 제일 잘 팔리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크고 작음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파이 차트인데요. 플롯적 파이 함수는 전체 중에서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피자를 몇 조각으로 나눴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익스플로드 옵션으로 특정 조각을 살짝 띄어서 강조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이 조각은 특별한 메뉴예요 하는 것처럼 눈에 쉽게 보여지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숫자를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이제 숫자가 더 이상 딱딱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래프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매플립에는 정말 다양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한 걸 빼고 나머지 거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는 아까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시스토그램인데요. plot.hist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보면 몇 점대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산점도인데요. plt.scatter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찍어주는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를 찍어보면 공부 많이 한 학생이 점수도 높네 라는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 차트는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즉 데이터 종류와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에 따라 어떤 그래프를 써야 되는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그래프 도구 상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매플립 안에는 파이플롯이라는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이걸 불러와서 쓰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는 코드가 바로 import maplib.pyplot as plt가 되는 거죠. 여기서 plt는 파이플롯이 너무 기니까 자주 쓸 때 길게 되면 타이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코드가 복잡해 보이겠죠? 그래서 일종의 짧은 단어로 별명 같은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plt입니다. 이제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plt.plot 1, 2, 3, 4와 1, 4, 9, 16이라는 X축과 Y축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점으로 찍히고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돼서 선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그래프는 우리가 plt.show 함수를 사용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단 4줄의 코드로 숫자가 살아 움직이는
그래프가 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방금 전에는 단순히 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두면 사람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 X축에는 요일, Y축에는 온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 plt.x 레이블에 값을 day라고 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X축 밑에 day라는 글자가 보여지게 되고요. plt.y 레이블에 temperature를 입력하게 되면 Y축 옆에 temperature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래프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의 기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라면 축에 레이블이 붙어 있어야 일요일은 15도 정도였구나. 주말은 22도까지 올랐네. 하고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래프에 레이블을 붙여주는 건요, 데이터에 설명서를 달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서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설명서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선 그래프만 그렸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비교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여기 코드처럼 Y1은 실제 기온, Y2는 체감 기온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plt.plot x, y1 한 세트고요. 또 다른 세트는 x, y2라고 쓰면 한 그래프 안에서 두 개의 선이 동시에 그려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같은 요일이라도 실제 기온 Y1보다 체감 기온 Y2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주말에는 22도인데 체감은 무려 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덥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차이 때문이겠죠. 이처럼 한 화면에서 여러 데이터를 비교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시험 점수와 공부 시간 혹은 매출액과 광고비 같은 데이터를 같이 그려준다면 공부 많이 한 학생이 점수도 높구나. 광고비 많이 쓴 날은 매출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두 선을 한눈에 비교하는 건 데이터를 이야기로 읽어내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은 두 개의 데이터를 한 그래프에 그려봤는데요. 이 상태로 두면 학생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선 두 개는 그렸는데 파란색은 뭐고 주황색은 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범례 레전드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plt.plot x, y1, 레이블 서울처럼 레이블 옵션을 주면 선에 이름표가 붙습니다. 그리고 plt.legend LOC는 upper left 라고 쓰면 그래프 안에 그 이름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치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제목 타이틀인데요. plt.title하고 temperatures of cities,를 써주면 그래프 맨 위에 제목이 붙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서울과 부산의 일주일 기온 비교 그래프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법례와 제목은 그래프에 설명판을 붙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설명판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때 단순히 선만 그리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강조하려면 점, 즉 마커를 넣어주면 훨씬 보기 좋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코드에서 SM이라고 썼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합친 거예요. S는 스케일, 즉 사각형 마커를 의미하고요. M은 마젠타, 즉 마젠타 색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각형 모양의 보라색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마커와 색상을 조합해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 마커는 O, 삼각형은 캐럿, 별 모양은 아스테이크, 플러스는 플러스, 더하기 부호가 되겠죠. 색상도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C는 사이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단순히 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더 눈에 띄게 표현할까 하는 디자인 감각도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멋지게 꾸며주면 숫자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직접 마커를 바꿔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막대 그래프는 각 카테고리별 수치를 비교할 때 정말 유용한 도구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plt.bar x, y라고 되어 있죠. x에는 요일이 들어가 있고요. y에는 그 요일의 기온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요일마다 막대 하나씩이 그려지고요. 막대의 높이가 곧 기온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화요일은 제일 낮고 일요일은 가장 높네요. 숫자로만 보면 15.6, 22.4 이렇게 나열되어 잘 안 들어오지만 막대 그래프로 바꿔주니까 일주일의 기온 패턴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즉 막대 그래프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비교할 때 최고로 좋은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 과목별 시험 평균 점수나 음식점별 매출 또는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 비교 같은데 딱 맞는 그래프죠. 여러분도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비교할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파이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파이 차트는 말 그대로 파이, 피자나 파이를 말하는 그 파이죠. 파이는 잘라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체가 100%인데 각 조각이 그 안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plt.py y,
labels는 labels, explode라고 되어 있죠. y는 각 과일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labels는 각 조각의 이름, explode는 특정 조각을 강조해서 띄워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애플주 조각만 살짝 떨어져서 강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조각이 제일 맛있어요 하고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 차트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 있는데요. 오토피시티는 퍼센트를 표시하고요.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 스타탱글은 시작 각도, 컬러스는 색상 직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파이 차트는 비율을 강조할 때 가장 직관적인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할 때 라면이 40%, 치킨이 30%, 피자가 20%, 족발이 10%라면 파이 차트 하나로 라면이 압도적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도 직접 데이터를 넣어보면 숫자보다 훨씬 더 재밌게 비율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축 활용해서 직선 그리기 예제인데요. 수학에서 배운 함수 y는 ex를 직접 파이썬으로 그려보는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활용해서 x값과 y값을 한 번에 만들어주게 됩니다. 힌트 코드를 보시면요. x는 x4, x in range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이고요. y는 2 곱하기 t, for t in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0부터 9까지의 정수를 의미하고요. y는 각 x에 2를 곱한 값입니다. 즉 y는 ex라는 수학 공식을 그대로 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plt.plot x, y, o라고 쓰면 점 하나하나가 찍히고 그 점들이 모여서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축 범위도 마이너스 20에서 20까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본 1차 함수 직선이랑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수학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코드로 그렸다는 점이 파이썬과 데이터 시각화의 매력입니다. 앞으로 수학 문제도 그냥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재미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파이썬이 알아서 범위를 정해주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구간만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축함수로 그래프를 조금 더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함수를 보시면 축함수를 보시면은요, 가로 안에 4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x축의 범위, 하나는 y축의 범위, 이렇게 2개씩 해서 총 4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값은 x축의 최소값과 최대값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숫자는 y축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즉 x축과 y축을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 구간으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마치 카메라 줌을 당겨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확대하는 것과 같은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원하는 구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다양한 옵션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라인 스타일은 선을 실선, 점선, 대시선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컬러는 색상, 라인 위스는 두께, 마커 사이즈는 크기 조절, 점의 크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옵션들을 잘 활용하면요, 같은 데이터라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표현 방식에 따라서 전달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데이터의 패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잘 꾸며주면 훨씬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예제는 수학 시간에 많이 봤던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np.arrange 0,360으로 해서 0도부터 360도까지의 값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파이썬의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디그리, 도가 아니라 라디안 값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np.radians x로 각도를 라디온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이제 y는 np.sin, np.radians x라고 하면 y 값이 완성이 되고요. 이걸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파도 모양의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수학에서는 단순히 공식으로만 외웠던 걸 이렇게 직접 그려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여기서 사용한 numpy는 파이썬에서 수학 계산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큰 숫자 계산이나 배열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데이터 분석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구 상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한 사인 파형의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단순히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래프를 조금 더 보기 좋게 꾸며 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x는 np.range 0,360으로 0도부터 359도까지 각도를 만들었고요. 그 값을 라디안으로 바꿔가지고 np.sin 함수에 넣어주면 y 값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plt.plot x, y로 그리면 우리가 아는 사인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plt.title sine wave로 제목을 달아주면 그래프가 한눈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plt.grid true를 쓰면 격자선이 들어가서 값의 위치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plt.axhline y는 0, 컬러는 k로 하게 되면 y는 0을 기준으로 가로선이 추가돼서
하형이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plt.axv 라인 x는 180, 컬러는 r 이라고 하면 180도 위치에 세로선이 추가돼서 반주기가 정확히 어디인지 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lt.xtx 0, 90, 180, 270, 360을 쓰면요. X축 눈금을 특정 각도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추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냥 단순한 사인 곡선이 아니라 교과서 속의 완벽한 수학 그래프처럼 깔끔하게 표현이 됩니다. 단순히 그래프를 그린다가 아니라 그래프를 쉽게 디자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런 옵션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전문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